네, 6월 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으로 향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사전투표로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아마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는 사전투표로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투표소에서 한 표로 종이장도를 오늘 날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6개월 매우 길었습니다. 긴 겨울이었고요. 그 긴 겨울을 견결한 마음으로 바위처럼 견뎌내신 분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네. 본투표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지금 몸살을 한 일주일 정도 앓았는데 네. 아픈 몸 이끌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목도 잠기고 조금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와!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의원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울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밤에 그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서울역 가시다가 도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이해식 의원 아니다 이쪽이 이해식 의원 신정훈 의원 같은 행안이 예, 행안이 예. 그 두 분을 딱 어깨를 겹고 들어오시는데 완전히 로텐돌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네. 김상욱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사실은 12월 3일 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일이.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제가 반 좀 미쳐 있었거든요. 욕쟁이 아저씨로. 막 난리치셨다면서요. 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니 그게 제가 제가 본회의장에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찾아오겠다고 나가서 네. 이제 세미나실 그 예결위 위원장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욕을 했어요. 뭐 하냐고 지금 본회의장 안 가고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저도 나중에 그런 걸로 또 혼날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걸 정말 위아래 없이 다 퍼붓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오늘 밤에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면 내일 시민들이 다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또 본관에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막내인데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있는 대로 욕을 다 하고 다녔어요. 안 들어가냐고. 예, 빨리 들어가라. 거의 그날 모 대표님을 비롯하여 거의 욕 안 먹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한테 욕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김상욱 제안은 위아래도 없고 막 그러길래 제가 특히나 어디 당사에 숨어있고 밖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제일 세게 저를 욕하더라고요. 저거는 위아래도 욕하고 다니고 뭐 경거망동을 한다 하길래 제가 그때 뭐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냐고 국회의원이 시민들 안 지키고 어디 숨어 있었냐고 그러면서 제가 몇몇 선배들한테 역사의 죄인이십니다 하고 이미 그때 제가 급발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엄 후에 의원총회가 계속 열렸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뭐 저는 당연하게 제일 강력한 탄핵론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선배들이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테마였고 설득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중에 뭐 제가 정말 존경했던 성모 의원님께서 점심을 같이 먹자 하면서 같이 둘이서 점심 먹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나라가 국가가 시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있냐고 펑펑 울고 분해서 또 그 성모 선배님께서는 그래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 성일종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탄핵만큼은 안 된다. 그게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게 말씀하신 논리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이게 또 갈등을 만들고 또 탄핵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또 권력의 왜곡이 일어난다. 그게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셔도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데서 생각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야하는 게 맞다. 그럼 전 당장 하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니 그날 오전에 윤 대통령이 1차 담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당의 내 운명을 맡기리. 맞아요. 그게 즉시 하야다. 당은 즉시 하야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가 김상욱 너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시민들이 덜 혼란스럽게 또 더 빨리 내려가게 즉시 하야의 길을 선택하도록 네가 이번엔 탄핵을
찬성하면 안 된다 말씀을 주셔서 들어보니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이번 한 번은 따르겠다 하고 그때 이제 당론을 따르겠다고 탄핵 반대 당론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건 그거에 뭐냐면 그날 저녁에 이제 시민들께서 불안하셔가지고 국회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시민들께서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회의장 와야죠. 본회의장 와서 그래 대통령은 자격 없다.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탄핵보다는 즉시 하야가 맞고 즉시 하야 시키겠다. 그게 더 빠르다. 그게 더 혼란이 적다라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멘붕이 왔어요. 뭐지? 왜 보이콧을 하지? 이건 아닌데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힘들게 해놓고 밖에서 다 추운데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보이콧을 한다? 예의가 국민들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너무 이제 또 못 나가게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 그냥 집에 간다고 그러고 나와버렸는데 또 못 있겠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서울역 가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국민들께 이건 예의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한테 잘못해놓고 설명도 안 하고 보이콧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가까운 게 지냈던 신정훈 의원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잠겼답니다. 하고 하니 이제 체포조가 나타났더라고요. 신정훈 이해식 체포조가 나타나서 두 분 선배님께서 저는 문 열어달라고 갔는데 체포해서 딴 데 갈까 봐 이렇게 말이 편하게 하지만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선배들이에요. 되게 행안위에서 가깝게 지냈던 되게 선배 의원들인데 그때 영상 벌써 6개월이 흘렀으니까. 저 그때는 보기에도 울컥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안 울 수 있어요. 안 울 수 있으세요? 이제 안 울 수 있어요. 자, 김상호 의원님 안 울 수 있으시다니까 그때 영상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던. 아니, 지키세요. 자리 지키세요. 지금 국민. 지금 투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방금 전에 김상욱 의원이 국회 행안위원장과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들에게 그리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실장이죠.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과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장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양쪽 팔에 팔짱을 끼고 김상욱 의원이 지금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어수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화면이 저희가 앞에서 의원님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뒤에서 막 달려가느라고 소리만 세게 나왔네. 찍으신 거면 기적 같은 일인데요. 앞쪽에서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뒤만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까운 영상이 하나 있어. 어떤 거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했는데 12월 3일 밤에요. 우원식 의장님 딱 나타나셨잖아요. 맞아요. 저 의장님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의장석에 쫓아올라와서 손 꼭 잡고 의장님 꼭 나라 구해주십시오 했었는데 진짜요? 그 의장님이 얼마 전에 야 그거 영상 없냐 하시길래 저는 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정말 근데 세상 그 생각해요. 이게 역사의 장면들이고 저는 이제 역사라는 것이 경험의 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의로웠던 경험들 또 발음을 추구했던 경험들 용기가 있었던 경험들 다 함께 시민들이 역사를 만들었던 경험들을 잘 기록해서 그 경험이 잘 축적되도록 해야 후세에 또 위험이 있을 때 바르게 또 가는 지향점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주항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빛의 혁명이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가 이런 정의로운 경험의 축적을 잘 쌓아가야 되는데 기자님들께서 특히 또 영상 찍어주시고 또 그때 현장에서 코멘트해주시고
해주는 기자님들께서 그 역사의 축적을 직접 담당하시는 정말 숭고한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에서 기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네, 아니 사실 그 밤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밤에 정말 기자들은 자동방으로 전부 다 국회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기자님 덕분에 회사로 막은 거예요. 다. 기자님 덕분에 막은 누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현장으로 가서 취재 보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좀 너무 빨리 가서 저 할 때는 국회에 막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저는 단타는 물 기회도 없이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예. 근데 저 처음 갔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웅성웅성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기영군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네네. 기영군보다 특공대보다 더 빨리 기자님들이 오셨어. 기자님들 최고예요. 그러니까 특공대보다 빨랐어. 그런데 기자님들이 카메라 따락 들이대니까 네. 카메라 따락 도니까 기영군들이 다 그거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아,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의 그렇죠. 역사의 예. 죄인으로 찍힐 수 있다. 예. 이게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한. 그래서 야 카메라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6개월간을 한번 이제 쭉 총 정리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좀 더 드라마틱한 영상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의원님께서 정말 고비고비마다 정말 우직하게 견뎌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언젠가 박형광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김상욱 의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왕따는 기본이고 뒷조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정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 정치의 비겁한 면이죠. 뭐냐 하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 수호 또 시민들을 받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네. 진영 정치가 너무 오래 고착화되다 보니 네. 진영의 명령을 듣지 않는 정치인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이라는 조직위에서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느 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좀 더 폭력적 방법으로 나타나고 약간 좀 비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성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뭐 당에서 왕따하고 뭐 상명하복한테 안 따르고 거기다 불이익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좀 겪었던 일들은 좀 그런 거였죠. 그렇다고 대놓고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뒤에 숨어서 남을 시키죠. 여러 사람들 조직을 다 동원해서 뒤에서 시키는데 뭐 소위 말하는 신상털이 그리고 뭐 뒷조사 따르는 고소 고발 또 주변 사람 괴롭히기 그래서 후원회가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김상욱을 후원한다 하면은 울산에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후원회가 해산이 되고 저랑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저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헛소문을 만들어내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고소고발하고 확 소문 내버리면 이미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무혐의나도 무혐의란 건 관심 없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그런 프레임이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님 감옥 안 갔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 다 범죄자로 유죄라고, 다 범죄자로. 범죄자로 알아요. 맞아요. 예. 중범죄자로 알아요. 근데 감옥 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끔 토론하다가 황당한 게 이재명은 범죄자인데 왜 비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패널들이 간 적 있어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없어요. 뭐 그 파기환송 하나. 뭐 예전에 뭐 받아도 감옥 갈 정도 그런 일도 아니었고요. 아니고. 저는 사정 보면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뭐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다 누구나 모자람이 있으니까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성하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하니까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 아니 일을 하니까 손에 굳은 살이 베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고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해요. 예. 손에 굳은 살도 베이고 상처도 나고 한 그 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없는 일 또는 있더라도 과장하고 왜곡해서 사람 이미지를 망가뜨려 버리는 비열하고 비겁한 정치 그건 이게 진영 정치고 비겁한 정치예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정치인의 메시지에 국민들이 집중을 못 해요. 정치인이 무슨 비전과 정책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대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좋지 않나요? 네. 근데 정치인 말하지 마.
너 나쁜 놈이야. 말하지 마.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말 믿을 필요도 없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할 말 없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대통령 탄핵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설득을 하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에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늘 배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제 메시지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뒤에서 공격을 해요. 뒤에서 신상털이 정말 인간이 안 됐어. 의리도 없어. 사람이 저러면 돼. 대통령께 충성을 안 해. 국민께 충성해야지. 뭔 대통령한테 충성해요.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변호사 때 했던 일 하나하나 파서 맞니 안 맞니 뭐 이 고소고발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무섭죠. 아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반이 다 붕괴되고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겠구나. 뭐 제 주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괴롭긴 한데 너무 간절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뭐냐 하면 시민들 안 다치고 이번 빛의 혁명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는 퇴보한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광주에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런 판단력 또 용기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 게 광주 정신입니다. 저 광주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어요. 네. 근데 광주 항쟁의 그 기억들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추구했던 올바름에 대한 헌신 네. 이런 우리의 기억들이 저한테 판단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결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죽을 각오 했다고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12월 3일 밤에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죽더라도 이건 풀어야 된다 했고 또 만약에 탄핵 기억되면 내가 죽어서 시민혁명의 촉발제가 돼서 독재를 종식시키리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그 죽을 때까지 다시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건데 그 2번에 다 광주가 있었어요. 가슴에 완전히 광주가 이렇게 딱 스며버렸는데 그래서 역사는 경험의 축적인 거예요. 우리가 빛의 혁명, 세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시민들 정말 대단하신데 대단하신데 이게 지난 역사를 볼 때 4.19 혁명, 광주 항쟁, 6월 항쟁 이 경험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경험 하나 또 쌓았죠. 빛의 혁명. 맞습니다. 2024년, 25년 우리 빛의 혁명의 경험을 또 쌓았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품위 있게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지켰다. 너희도 할 수 있다를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혁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 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손잡고 많이 오셨어요. 2016년에. 그때 오셔서 본인들이 앉았던 곳에 쓰레기까지 주워서 가지고 가요. 그런 분들이에요. 스티커 붙이고 떼어갑니다. 군인들이 필요하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우리 4.19 혁명 현장, 그다음에 부마 항쟁 현장, 또 광주 항쟁 현장, 60 항쟁 현장, 촛불 혁명, 빛의 혁명 이런 곳들을 테마로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성지 대한민국. 의원님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잘 해가지고 아시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아시아 투어, 민주주의 투어 이런 그렇습니다. 그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 해서 아시아에 수많은 이제 민주화 운동 해야 되는 나라들 많잖아요. 남아시아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 대학이 차원,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세게 하고 정말 거기 관광지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말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그래 민주주의 성지.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 성지. 저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대동사회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곳이다. 저기 민주주의 투어 한번 가보자. 민주주의 투어. 근데 갔는데 또 이제 K 문화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고. 그러니까 K 문화와 K 푸드를 민주주의 성지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 좋네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주 시장님한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좀 이거를 도시별로 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딱
예를 들어 그렇죠. 부산 마산부터 찍기 시작해서 4.19 혁명 찍고 광주 찍고 그렇죠. 광화문 찍고 여의도 예. 찍고 이렇게. 예, 그렇죠. 아 대구도 찍어야 됩니다. 대구도 찍고 228. 228. 우리나라 이런 좋은 적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저는 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예. 문화상품으로 확실히 관광상품으로 세팅을 해서 정치인이라 다르시네. 예.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예. 그러면 우리도 자부심이고 세계 맞습니다. 사람들도 더 예. 한국을 달리 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설레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달려서 특히 의원님 제가 보니까 많이 야위셨어요. 살이 식사도 많이 잘 빠졌어요. 못하시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진짜 민주주의 지켜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아직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투표 정말 해주셔야 되고 네. 주변에 동료해 주셔야 되고 투표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투표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예. 거의 밥을 잘 못 먹고 다닐 만큼 뭐 지금 몸이 많이 상했는데 네. 너무 간절한 마음인데 아마 우리 지지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빛의 혁명을 완수를 해야 합니다. 완수를 해야 네.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님이 되시고 대통령님이 되셔서 민주화 성질을 엮어서 세계 민주주의 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시겠죠? 하셔야 돼요. 해주세요. 근데 아까 그 12월 7일 장면 보면서 네. 돌이켜 보면 정말 간절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았구나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우리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됐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너 피켓이 왜 했어? 저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본회의장 앞에서 근데 그때 사실 정말 위험한 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그때 화요일이었지요. 이제 탄핵 나서겠다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설득시키겠다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 안에서 실질적으로 동료들이 많이 탄핵에 즉시 하야 아니면 탄핵을 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탄핵이 무난하게 되겠다 또는 이 압박 때문에 즉시 하야라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 2차 담화 나를 지켜라 다 모여라. 또 하나 권성동 거기 그 여파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 버렸죠.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성격 아시겠지만은 막 강력해요. 예. 그립이 세고. 그립이 세. 예. 그러면서 당내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고개 들면 죽는다 돼버린 그때 거예요. 막 뻔뻔하게 다녀라 그랬나? 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고개 들면 죽는다가 돼버리면서 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뒤로 숨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표 계산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당내에 어떤 말들이 많았느냐? 뭐 공식적인 말은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뭐 의원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2-3주만 버티면 돼. 그러면 진영에 결집을 한다. 와. 진영에 결집하면 탄핵 막을 수 있다.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1월달에 진영 결집 사태를 봤잖아요. 준내전이에요. 근데 대통령 탄핵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태가 돼버리면 탄핵 못 시키겠죠. 이제는 아예 그렇죠. 의원들이 예. 동요를 안 해버리니까. 예. 그러면서 근데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탄핵에 시켜야 된다.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면 당연히 무력 탄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준내전으로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예, 상태거든요. 맞아요. 또다시 광주 항쟁의 그런 아픈 역사가 한 번 더 되풀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비상계엄을 하겠죠. 그걸 핑계로. 그렇죠. 예.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그렇습니다. 해버리게. 예. 준내전이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명분이 축적이 생기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키려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또다시 비상계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예. 또는 뭐 가능성의 문제였지만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소문도 흉흉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12월 저는 돌이켜 보면 12월 14일 날 탄핵을 못 시켰으면 탄핵 못 시켰다고 봐요. 아마 한 주만 뒤로 갔어도 탄핵이 안 됐을 겁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예. 우리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항쟁을 그렇죠. 하시고 예.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하고 유혈 사태 벌어지고 그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힘의 의원들은 거 봐라 예. 반국가 세력 맞지 않느냐라고 예. 진영을 더 결집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폭압적으로 예. 가면서 독재로 가는 저는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14일이 정말 역사적으로 감사하고 마지막 탄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피켓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숨어버렸다 했잖아요. 네. 자기가 욕바지가 될까봐 겁을 왜 그래 다 비겁하죠. 뭐가 그래 무서워. 그런 겁만을 아니 정치를 어떻게 해야 아니 나는 근데 답답한 게 네. 그렇게 겁을 내면서 네. 위험한 상황 아니잖아요. 네. 목소리 제일 커. 자기 혼자 막 투사같이 하다가 네. 막상 중요한 위험한 상황에 다 숨어버려. 이런 근데 어쨌든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표를 찍을 수 있는 욕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욕바지 내가 할게 예. 했던 게 1번이었고 2번은 보이콧 할까봐 또. 왜냐하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예. 욕먹는 네. 그러면 보이콧하면 안 간단 말이거든. 아. 그래서 그때 원내 지도부가 보이콧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는 보이콧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시민들의 힘 그리고 당내 분위기. 근데 제가 피켓 들고 있으면은 당내 분위기는 좀 네. 좀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사후에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보이콧까지 하는 거는 야 시민들 네. 보기 좀 너무 민망하고 이런 생각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 또 하나는 시민들께서도 그때 정말 많이 동참해 주셨거든요. 저는 시민들께 정말 감사한 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결정 못한 제일 큰 이유가 시민들의 힘이에요. 그때 그 김재섭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뭐 계란 날아들고 밀가루 날아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케찹 뿌리고. 근데 그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굉장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특히 보세요. 국회에 엄청나게 모이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살벌할 정도로 모이셨거든요. 엄청나게 저는 오셨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 힘으로 보이콧을 막을 수 있겠다. 네. 이 힘으로 막아야 한다 보이콧을. 예. 왜냐하면 만약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보이콧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탄핵 못 시켰어요. 그래서 탄핵되고 나서 예. 의원총회에서 욕하고 했던 거 아시죠? 네. 특히 찐윤들이 막 난리를 예, 쳤잖아요. 맞아요. 예. 비겁하다 어쩌다 했잖아요. 이 찐윤들은 보이콧을 주장을 했었어요. 보이콧. 근데 네. 보이콧을 찐윤들 입장에서 보이콧을 안 하고 들어가는데 동참한 이유는 이제 의원들이 그때 저는 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네. 그 본회의 직전에 그걸 했나 봐요. 야 들어가서 반대할 사람, 탄핵에 찬성할 사람 손 들어봐 했는데 손든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이제 네. 그럼 우리 약속 지키는 거다. 그럼 들어가서 반대하고 나오는 오면 돼. 거야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약속 대련 생각했구나. 근데 저는 탄핵에 반대할게요 해놓고 들어가서 몰래 사부작 찬성 찍고 나오는 의원님들이 여러 계셔서 통과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약속 오겠다고. 예. 근데 어쨌든 색출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색출한단 말 나오고 맞아요. 그 말도 안 돼. 어쨌든 그 국회의원한테 그럼 되나. 근데 예. 어쨌든 보이콧을 막은 거잖아요. 맞아요. 보이콧을 못 막았으면 그날 탄핵이 안 됐고 탄핵이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준내전 상태하고 또 비상계엄 터지고 독재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 길고 긴 6개월간의 어떤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젊은 정치인 김상욱이라는 사람, 보수 정치인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엄청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이니까 민주주의를 지켜야죠. 그쵸. 보수 정치 아니 헌법이 위에 보수가 딴 게 아니에요. 헌법 잘 지키자예요. 법잘 지키자.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이란 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럼 민주주의 지키는데 목숨 바치는 게 보수주의자여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상해. 그렇다고 극우당도 아니야. 이념도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수구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구적 목적을 위해 예. 극우적 방법인 폭력과 권위를 동원한 그냥 무리배 집단처럼 돼버렸어요. 무리배다.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것만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근데 그 똘똘 뭉침의 목적은 이익이다. 기득권을 지키는 또 이익을 지키는 거기에만 들어가 있고 이념이나 가치 지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왜 2025년에 자꾸 저한테 가치를 얘기하고 지향을 얘기하냐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게 너무 없어서 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치에서 가치가 없고 이념 지향이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지금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노코멘트 할래요. 노코멘트 하실래요? 노코멘트 할래요. 나도 무슨 말 김상욱처럼 하겠어요. 살 걸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게 저는 네. 진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뭐냐면 정치인이라면 가슴이 앞서고 머리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렇죠. 위기 상황일수록 가슴이 앞서야지 머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앞서면 누구처럼 머리가 없어져요. 내가 머리가 없네. 네. 머리가 앞서면 예.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앞서 정말 민주주의가 위기를 받고 시민들이 다치면 그렇죠. 나라 망하게 생길 뻔했어요. 아니 나라 망할 거기에 무슨 뻔했습니다.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해서 정치를 한다.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먼저는 가슴이어야 되고 그게 진정성이고요. 국민을 지키겠다. 네. 국민을 받들겠다.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라는 네. 가슴이 먼저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텐데 손해가 될 텐데라는 이해관계가 먼저가 되면 그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요. 의원님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네. 이제 내일 그 취임식을 하겠죠. 간단하게.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의원님도 이제 그 민주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임위는 계속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도 여러 가지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의정 활동 세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고난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른 고난이 또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또 고난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그게 제 역할이고 의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고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것도 네. 큰 표차로 압도적으로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합니다. 야당 기능조차 수행을 못하고 그냥 발목 잡기만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정말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어요. 아이고야.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짐이 되더니 국민의 적이 돼버렸어. 예.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주당이 혼자 다 해야 돼요. 음.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도 잘 해야 되고 예. 민주당이 진보의 기능도 잘 해야 되고 예. 민주당의 안에서 권력 견제도 해야 되고 예. 권력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정책의 부작용도 검토하고 대안도 찾아내야 큰일 되고 났네. 혼자 다 해야 돼요. 예. 혼자 다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돼야 되죠? 더 민주적이고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네, 더 네. 책임감이 강해져야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원래 네. 정당 간에 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큰 짐을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여당이 여당 기능만 하면 되는데 여당인데 야당 기능까지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의힘이 저 모양이니까 방법이 없어. 우리가 다 해야 돼. 네.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인들 중에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국민들을 받드는 마음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자기 이익으로 자기 자리 욕심으로 자기 명예 욕심에 갇혀가지고 속 좁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어요. 있겠죠. 사람 사는 데인데 다. 있더라고요. 네, 있겠죠. 네, 다 있어요. 있어요. 또 예. 권력에 예. 취해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권력의 또 속성이에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 정치, 자기 욕심, 자기 자리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돌려내고 그런 네. 사람들을 좀 안 그러도록 애를 쓰고 예. 또 권력이 충성 경쟁으로 폭주하려고 하면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내고 네. 또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내부 토론이 더 활성화될 수 예. 있는 예. 그런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민주당의 매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욕 먹겠죠? 예.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게. 근데 욕 먹어도 저는
국민 받드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받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토론들 예. 합리적인 토론 그리고 늘 되돌아보는 노력 네. 그리고 권력을 쓸 때는 단호하게 쓰지만 동시에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 네.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취재 편의점이 함께 하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뭉쳐서 버티면 네. 기회는 온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지만 언젠가는 권력 폭주를 하고 그런 반작용으로 다시 권력이 온다라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걸 그 생각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네. 민주당이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 해내지 못해서 만에 하나라도 국민 여론이 다시 뭐 국민의힘을 그러면 안 되죠. 힘이 간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더 극우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정치가 더 진영 정치가 돼버려요. 진영 정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이 있고 진보의 기능이 있을 뿐이지 진영 따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으로 국민께 잘 봉사하면 되는 거지. 국민을 왜 진영에 가두려고 해요? 맞아요. 국민들은 진영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정치인 표주면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자꾸 진영으로 공고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깨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잘해야 돼요. 예, 벌써 37분이어서 서영교 의원님 벌써 와 계셔가지고 우리 할 말 못했네. 그러니까 어쩌지?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의원님.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저 한가해요. 예, 계속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서영기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데. 뭐 진짜. 예, 만나서 또 푸근한 누나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거 끝나고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